상시백원 흐물다 센서 수치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격렬한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고위급 협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협상을 안 하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고위급 협상을 재개하였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렬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고위급 협상에 대해서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현지 시각으로 2025년 5월 16일 오후 1시 35분 티르키예 이스탄불의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본 역사적인 순간이 열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022년 3월 이후 약 3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았죠. 이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는데요. 애초에 협상은 전날에 예정되어 있었지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회담 시간과 대표단의 자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하루 지연되어 5월 16일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블라디미르 메단스크 크렘린궁 보좌관이,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협상은 하칸 피단 티르키예 외무장관이 중재하며 3자 회담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군복을 입고 온 모습이었고 러시아 대표단은 양복을 입고 온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협상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었는데요. 각자 어떤 요구를 했는지부터 보자고요. 3년여 만에 성사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직접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휴전이라는 카드를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포함된 게 무조건적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일단 전투를 중지하고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이 제안을 통해 러시아가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이 증명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것은 단지 휴전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신뢰 구축 조치라는 인도주의적 제안을 함께 내놓음으로써 외교적 협상의 진정성과 도덕성을 동시에 강조하였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쟁 중 러시아로 강제 이송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수천 명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 문제를 최우선 인도적 사안으로 제기하며 어린이들을 즉각 우크라이나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양측 모두 상대국의 민간인을 구금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일부는 간첩 혐의 또는 전쟁 관련 범죄 혐의로 장기 구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석방하고 신뢰를 쌓자는 취지로 러시아에 석방을 요청하였죠. 또한 모든 포로를 조건 없이 교환하자는 이야기도 제안하였는데요. 이 내용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양국은 각각 1000명씩 총 2000명의 전쟁 포로 교환에 합의하였는데요. 이는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포로 교환 합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협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성과로 꼽히고 있죠. 러시아 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내놓은 조건들이 이전과 거의 동일한 요구사항을 반복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는데요. 러시아가 제시한 요구사항은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중립국 지위를 법적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러시아가 나토의 동진을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헌법으로 나토 가입을 명시해놓은 상태이고 자국의 안보를 자국이 결정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를 인정하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크림반도는 현재 러시아가 통제 중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공식 인정하라고 요구한 것이었는데요. 당연하게도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는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인정하라고 우크라이나에 말했는데요.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활동하는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인정하라고 한 것입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이죠. 러시아는 이 지역의 독립을 우크라이나가 공식 인정하고 더 이상 영토권을 주장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러시아가 침공 후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지역도 러시아에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입장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접근 방식 자체가 양측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적 휴전과 신뢰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러시아는 자신의 기존 점령지에 대한 인정 등 정치적 승리 조건을 달성한 뒤에야 휴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협상은 2시간도 안 되어 끝이 났습니다. 90분 만에 끝이 났죠. 결국 이 협상은 결과적으로는 포로 교환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자신이 얻을 것을 다 얻은 뒤에 휴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우크라이나는 이를 주권 포기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위협을 가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협상하면서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말했고요.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며 우크라이나에는 얼마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냐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유럽과 미국 등 서방 세계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지지를 강화하며 휴전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럽연합은 문서를 위조하거나 통신을 끄는 등 국제 제재를 피해 운항하는 유조선 200여 척을 겨냥한 대로 추가 제재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U 회원국은 14일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상주 대표회의에서 제17차 대로 제재안을 승인했는데요. 20일에 외교 이사회에서 의결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전에 미국과 EU가 30일 휴전안을 제안하였는데 러시아가 이를 거부해서 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번 제재 대상은 러시아 그림자 함대 약 200척, 제재 회피 연료 30개 기업, 러시아 군산 복합체 관련
4명, 기관 및 개인 75명이었습니다. 제재안이 발효되면 제재 대상은 이윤의 기업 등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여기에 발트 3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 등의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인 로사톰과 LNG 등을 직접 겨눈 후속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쉽사리 고개를 숙일 것 같진 않습니다. 이러한 경제 제재로 휴전하려 했다면 진작했을 것이고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로 러시아에 유의미한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가 내놓고 있는 평가이기에 러시아를 압박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압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사실 이번 협상 자체가 성사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압박과 중재 시도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본인의 외교력을 과시하듯 푸틴과 내가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 없이는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식의 해결사 전략을 펼쳤는데요. 협상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보이긴 했지만요. 협상을 통해서 양측의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한쪽은 수십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받은 우크라이나이고 다른 한쪽은 전략적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강대국 러시아입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유럽 동맹국들과의 신뢰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어느 쪽에도 확실히 편들지 못한 채 균형 외교라는 외줄타기를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줄타기로 인하여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죠. 게다가 미국 내 여론 역시 복잡합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쪽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어느 쪽의 기대도 완전히 충족시키기 어려운 딜레마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은 지금 누구보다도 복잡할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이전과 거의 똑같습니다. 눈에 띄는 전선의 변화는 거의 없죠. 현재 참호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선은 마을 하나 뺏기고 빼앗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에서 전면 철수를 한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그것을 제외하면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쪽의 역량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중단했다가 쿠르스크 전선이 붕괴해 우크라이나가 한 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만 바티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담판을 짓는 데 성공하고 광물 협정까지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가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다시 이어나가면서 우크라이나의 위기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전쟁은 앞으로 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직접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수정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상 간 직접 대화를 통한 돌파구 마련이 다시 시도될 수도 있고 혹은 제3국을 통한 간접 중재 전략에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 명확한 해법이 보이진 않지만 전 세계가 트럼프의 다음 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3년여 만에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직접 협상은 단 90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전쟁은 계속해서 장기화가 될 전망인데요. 이 전쟁의 끝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현재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